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어제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당은 김 여사 소유 땅을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 백지화 결정에 대해 국책 사업이 장난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응하겠다며 긴급하게 열린 당정협의회. 기자회견에 나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더니 돌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백지화 결정의 배경은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 가짜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 재미 보려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같은 시각 민주당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TF를 구성해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검토된 김건희 여사 소유 토지를 찾아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마친 종점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과정에 특별한 압력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쳤길래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선례가 없는 이런 게이트성 의혹이 이건 당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국책 사업이 장난이냐,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쟁점, 저희 취재진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입니다. 근처에는 김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 명의의 땅도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후보지와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 즉 J씨는 김 여사 일가 보유 부동산과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습니다. 여당은 J씨는 고속도로 밖으로 차가 드나드는 나들목, 즉 IC가 아니기 때문에 별 이득이 없다고 말합니다. J시티는 인근 지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점 후보지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와 채 2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강상면의 한 임야입니다. 이곳에서 인근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남양평 IC 부근까지 차로 6분 30여 초, 중간에 도로 공사 구간이 있었던 걸 고려하면 평소 소요 시간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0분 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인 겁니다. 8일 만에 졸속으로 종점이 변경됐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기존 종점 예정지는 양평군 양서면. 지난해 7월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검토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양평군은 8일 만에 3가지 수정안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10년 이상 한 가지 노선만 검토하다가 8일 만에 대안을 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굳이 노선을 급작스럽게 이렇게 바뀌면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거 왜 바뀌었을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양평군청은 양평군 내에 나들목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에 그전부터 대안을 논의해왔고 그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이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걸 8일 만에 급속도로 뭘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했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국토부는 민주당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고속도로의 출발지나 종착지가 바뀐 사례가 2건이 있다고 답변했다가 2010년 이후 비슷한 사례가 4건 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우리 정부의 최종 보고서가 오늘 공개됩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뒤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그 안전성을 점검해왔습니다. 지난 5월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이 일본에 가 주요 설비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설비인 알프스 통과 전후 오염수 농도에 대한 원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보고서엔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석과 시찰단이 검토한 내용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공개한 종합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판단까지 더해 결론을 내고 일본에 대한 제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하는 그 내용 결과하고 정부는 어떤 포지션인지 당연히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측 검토 보고서가 나오는 오늘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에 오염수 배출 설비가 사용 전 검사에 합격했다는 종료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한 설비의 준비는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을 떠나 한국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IAEA의 종합 보고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IAEA의 보고서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핵심 장치인 알프스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알 수 없고 방사성 물질 분석이 완벽하지 않다는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3년 반 소송 끝에 받아냈습니다. 검찰총장 사인 하나로 한 번에 현금 수천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달 동안 8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2019년 9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윤석열 검찰총장 서명 하나로 29건 2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됩니다. 건당 수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급됐는데 정보공개 소송에서 진 검찰은 대상자나 사유를 가린 채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2년 5달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는 모두 292억 원, 한 달에 10억 원 꼴이었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156억 원은 전국 65개 검찰청 지청, 15명 내외의 고위직 검사들이나 부서에 매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밀한 수사를 할 때 받아간 게 아니라 매달 운영비처럼 나눴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서실이 관리하며 검찰총장이 전권을 갖고 지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달간 8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도 했는데 공개된 자료는 내용을 가린 영수증 한 장이 전부입니다. 검찰총장의 통치 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쓰이면서 불투명하게 쓰이고 주먹구구식 관리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연말에 남은 돈을 소진하듯 전국 각 지검이 4억여 원을 나눠 갖는가 하면 한 달 집행금액 총액과 영수증 총액이 2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74억 원어치 기록은 아예 없었습니다. 대검찰청은 특활비 집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사후 법무부의 감사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